열번째입니다. 블로그 운영자라면 알아야 될 기초 블로그 상식은 무엇이 있나요? 대답이 길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상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이제 원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노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정보가 노출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럼 네이버는 어떤 정보를 노출시켜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노출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질의 컨텐츠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AI는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정보를 수집할 텐데 어떤 정보의 양이 먼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글의 어떤 글자 수가 되겠죠. 글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은 되어야 이제 네이버에서 좀 좋아하게 되는데,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1000자 이상은 되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양질의 컨텐츠를 또 구성하는 것은 글만 있어서는 또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만으로는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또 활용하시는데, 이미지는 아무래도 좋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것들은 어디서 퍼오거나 어디서 가져오는 것들이 아닌, 남이 사용하지 않은,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글도 어딘가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카피한 형태가 절대 아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에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블로그를 제작할 때 보시면 거기에 그 이미지를 편집하는 툴부터 지도를 넣는 툴, 그다음에 동영상 삽입,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실수록 네이버는 그 정보를 좋은 정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제 그 글의 제목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노출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썼던 글을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시고 그 제목을 만드신 데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뭐 끝도 없이 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김 이사님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양질의 글을 좋아한다. 그럼 양질의 글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그게 지금까지 이제 원장님과 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은 정말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도 안 되고 썼던 이미지를 또 써도 안 되고, 좋은 글들은 딱 보면 느껴지는 글이라서 글을 쓸 때 실제로 다른 데 썼다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도 네이버 AI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창을 열어놓고, 에디터 창을 열어놓고 내가 거기서 치는 게 맞나?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은 결국 다 아니까 그냥 뭐랄까 왕도 정도대로 내가 좋은 글을 내가 잘 생성해서 잘 올리는 게 정말 양질의 글로 노출이 잘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독창적인 글이 가장 좋은 글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11번입니다. 블로그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선 블로그의 그 특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글을 쓸 거냐. 뭐 예를 들면 의학 관련 정보면 내 병원의 어떤 진료 과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강조해야 될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만의 차별화에 대한 내용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열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내가 그러면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 배분도 그 다음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정리하셔서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글을 처음부터 안 써보신 분들은 글 쓰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준비할 때 다른 블로그들을 잘 보다 보시면 잘 쓴 블로그와 못 쓴 블로그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선 본인이 그 개원하시거나 혹은 뭐 같은 진료 과목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노출이 잘 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블로그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글을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학 상식에 대한 어떤 의료 진료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형태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식에 대한 부분이겠죠. 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민이 끝났으면 내가 글을 어떤 형식으로 쓸 거냐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태로 해서 그 의학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을 좀 서브 형태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메인으로 그냥 제가 단순 지식 정보를 좀 나열하는 형태로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 이후에는 그 블로그의 준비에 있어서 아까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뭐 준비할 부분들이 뭐 말하자면 너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부담이죠. 네. 결국에는 원장님이 하기 힘들어서 전문 업체하고 같이 코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 원장님 그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꼭 그게 뭐 저희가 뭐 바라는 바는 아니고요. 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블로그 준비해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기 적듯이 여러분들 얘기를 좀 풀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솔직담백하게 원장님 얘기를 좀 풀어내면 되지 않을까. 개원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또는 개원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이런 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너무 글만 있으면 또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사진도 좀 열심히 찍으시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하셔야 될 준비사항 두 번째는 사진 찍기를 취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뭘 해도 사진을 찍으시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사진을 자꾸 찍는 버릇을 들이시면 블로그 글에 올릴 사진 컨텐츠가 좀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거니까요. 세 번째는 원장님들이 블로그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진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통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수원 체질이라는 검색어로 쳤을 때 하루에 뭐 수원 체질로 올라오는 글이 몇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단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심지어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상단에서 하단으로 노출이 없어져 버리는 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하나씩 주제를 돌아가면서 각 테마별로 하나씩 적는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진로 영역의 글이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진로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시고 내가 그 몇 개, 진짜로 한 3-4개 정도의 그 진로 영역을 좀 특화해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키워드를 다르게 하되 내용은 좀 특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병원의 블로그, 잘 되는 블로그가 어떤 글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따라하는, 그래야지 대중들이 어떤 글에 반응하는지를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혼자서 하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을 잘하는 업체를 만나서 한 2-3군데 정도 미팅을 해서 하셔서 내하고 코드가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코업을 해 나가는, 그래서 원장님이 많이 개입을 하시되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게 준비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개원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한 2-3개월 전부터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좀 같이 전문업체랑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이사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일주일에 몇 개의 글을 적을 수 있을까? 혹은 몇 개의 글을 내가 의뢰할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나 글 3개를 그러면은 발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은 팁인데요. 월수금 이렇게 만약에 정했으면 매주 월요일은 내가 질환을 소개하겠다. 내가 매주 수요일은 병원 소식을 알리겠다. 금요일은 의료 소식을 내가 안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매주에 정해진 날에 어느 정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쭉쭉 갈 수 있는 작은 조금 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블로그 의학 정보의 한계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원장 입장에서는 한계가 없는데. 네. 네. 전문 업체의 고민인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죠. 글쎄요, 저희도 아직까지 한계라고 뭐 느껴보진 않지만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의학 정보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키워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급 마찬가지로 마케팅 업체들이 결국에는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필요로 하는 키워드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키워드들을 저희가 돌려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고민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금씩 저희도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게 영상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왓에 대한 고민을 하우에 대한 형태로 조금 풀어낸다던가 혹은 그 꼭 의학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럼 의학 관련된 내용 그 앞뒤로 혹은 그 외적으로 어떤 원장님이나 혹은 병원에 관련된 콘텐츠들로 좀 승화시켜서 풀어낼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이나 변주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블로그 운영의 주체는 원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원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업체라 하더라도요. 원장님 병원의 진료의 스타일을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를 같이 소통하지 않는다면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다른 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전문업체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의학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글이 산으로 갑니다. 나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저는 병의원 마케팅 얘기로 하고 있는 닥터 개고생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